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육장TV입니다. 김PD님, 이제 가을 돌아왔습니다. 네, 좀 선선하네요. 아침, 저녁으로. 네, 오늘 주제는, 무엇이죠? 김PD님? 오늘 주제는 2주 환자가 더 아파요입니다. 아, 그렇죠. 2주 환자가 더 아프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할 건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로, 한 가지는 마음이 많이 아픈 거고요. 두 번째는 원인 모르게 몸이 진짜로 아픈 겁니다. 2주라고 해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교통사고 2주 환자는 마음이 아프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무리 큰 사고도 요즘에 안전벨트 참 매죠. 가끔가다 김PD님도 내가 타면 안전벨트 체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 조금 속은 상했지만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저도 잘 찹니다. 후미추돌 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측면에서 받았다든가 이렇게 사고가 발생되면 골절이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 김PD님, 예전에 비해서 차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죠? 네, 안전장치도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사고의 큰 충격도 자동차가 많이 흡수를 한다고 보는 것이죠. 또한 차량의 탑승자도 안전벨트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좀 오래된 얘기인데 안전벨트를 하도 안 해가지고 말이죠. 경찰들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딱지도 많이 떼던 그런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이 얘기를 안 해도 차를 타면 모든 사람들이 안전벨트 잘 합니다. 요즘 차들은 안전벨트 안 하면 이제 빅빅 소리가 나기도 그렇죠. 하고. 노티스를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요즘에는 또 조수석에 사람이 앉았는데 안전벨트를 안 하면 거기까지 소리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안전벨트에 대해서는 요즘에 걱정 안 하죠. 이런 기능 때문에 사고 차량 견적이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나와도 골절은 없고요. 진단이 2, 3주밖에 이렇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나면 진단대로 2주만 치료하면 다 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진단 2주라는 것은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의 한 형식입니다. 그 아픔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직원들은 이런 아픔을 갖다가 다듬어 주지는 않고 무조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합의하고 말이죠. 종결을 해서 보험회사에 득이 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의 직원의 부모나 형제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됐다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좀 그렇죠. 그 문제는 좀 이쯤 하고요. 병원은 또 어때요? 이 정도 환자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 한 2주, 3주 이런 환자죠. 이제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진료하기 위해서 환자가 의사에게 걸어 들어가지 않겠어요? 자, 의사가 별로 큰 관심 안 갖습니다. 교통사고로 어디가 부러지거나 피를 많이 흘리면서 119 차를 타고 병원에 들어와야 의사는 조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갈 때는 꼭 사고 당시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가서 진료할 때 의사 선생님에게 보여주라고 말씀드렸죠? 네, 필요한 겁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김PD님? 좋아하지 마. 괜찮아? 배 아파. 뒤에 박았어. 배 아파. 깜짝이야. 괜찮아? 가만히 있어. 저 갈게 좀 세워야겠다. 숨 안 쉬어진다. 갈게 세워야겠어. 저 앞으로 가야 돼. 영상에서 보듯이 말이죠. 이렇게 여지없이
무방비 상태로 바쳐도 피해자들 아픔 그 호소하는 소리 들리시죠? 네. 이렇게 사고가 커도 진단 2주입니다. 네. 이 영상 보시고도 진단 2주만큼만 다친 것 같은가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또 하나 희한한 게 있어요. 직업을 가리지 않습니다. 의사도 사고 날 수 있거든요. 네. 저희 법인에서 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된 사건을 여러 번 처리했었는데요. 그때는 의사도 진짜로 환자가 되어 있었고 누구보다도 억울함과 아픔을 크게 어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봐야 의사도 환자의 심정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골절이 되지 않고 위 영상과 같이 금방 본 영상 말이죠. 네.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큰 충격이 나게 되면 뭐 진단은 2주이지만 그 사고 이후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도 큰 트라우마가 피해자를 괴롭히고 아주 큰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단 2주 환자가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냉소적인 대우를 받고 병원에서는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고 그저 그런 환자로 취급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후에 환자는 마음이 더 아프게 되는 겁니다. 네. 말 한마디가 천장빛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2주 환자도 충분히 위로받아야 할 교통사고 환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원인 모르게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아픈 겁니다. 교통사고 진단 2주 환자가 알 수 없는 통증이나 또 몸의 운동 제한으로 사고 이전과 너무 다른 몸 상태를 느끼는 겁니다. 골절은 되지 않았고요. 이 영상과 같이 큰 충격이 나게 되면 진단은 비록 2주 나왔지만 그 사고 이후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도 뭐 물론 트라우마도 좀 있겠고 그 후유증이 언제나 따라다닌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후유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CRPS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것으로 고생을 하는 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병명은 말이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교통사고로 후유증이 온 그런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진단 2주 환자라고 할지라도 더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국장님. 네.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 생각나는 연예인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지금 연예인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아, 예. 누군가요, 연예인이? 예. 그 가수 박현빈 씨라고. 아, 그, 가수죠? 예, 예. 네. 트로트 가수. 맞아요. 예. 네. 한동안 안 보이던데요? 예, 그분이 저도 네. 뭐 우연찮게 TV 프로그램 보다가 알았는데 네. 예전에 사고를 크게 당했더라고요. 네. 근데 사고 당시에 이제 다른 그 일행들은 사고가 난과 동시에 정신을 잃어가지고 기절을 해서 이렇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네. 그 박현빈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고 날 때 의식이 깨어 있어서 아. 예, 그리고 그 차 안으로 뭔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이런 장면을 다 목격을 했다고 그래요.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예, 정신이 아.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다 진행이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고 이후로는 물론 이제 그 사고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졌고요. 네. 그 사고 이후에 복귀를 하고 나서도 이제 승용차로 장거리를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이 컸던 거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부산 공연이면은 이제 매니저는 따로 차로 이동을 하고 본인은 기차를 타고 부산을 내려가더라고요. 아, 트라우마가 심한 거죠. 뭐 그런 부분 봤을 때 만약에 그분이 그 사고에 운전자 과실이 없었다면은 네. 그런 경우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뭐 보상이나 이런 걸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정확히 찝어주셨는데요. 네네. 지금 박현빈 씨 같은 케이스는 전형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네네. 이거 굉장히 이게 오래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진행하다 보면 네. 병명은 분명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그 병명이 붙어요. 그런데 보상이나 배상에서는 상당히 좀 빡빡하게 네. 인정을 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한 1, 2년 정도로 한시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더더욱더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교통사고가 나서 아무리 보상을 잘 받아도
부자 된 사람 없더라 하는 게 이런 말이거든요. 네. 병명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보상해주는 기준은 결코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네. 만약에 법원에서 인정을 하더라도 의사의 신체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 한 1, 2년 정도의 한시적인 그런 장애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는데 네. 충분한 보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고가 제가 알기로는 1, 2년은 훨씬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아직도 제대로 승용차를 장거리 이동을 못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깁니다. 그 예, 후유증이. 분명히 충분히 큰 보상이 되지는 않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보험회사나 이런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만만하게 피해자 편에서 판결 나거나 보상되고 배상되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야 되겠죠. 가능하면. 네. 조심해야 됩니다. 교통사고. 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엄연히 이런 병명이 있지 않겠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이런 복합 부위 통증 증후 같은 이런 병명이 있죠. 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도 애매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이런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겠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가수 박현민 씨도 아마 거기에 대한 데미지가 컸지만 그것을 뭐 객관적으로 보상은 못 받았을 겁니다. 네. 당사자, 즉 피해자만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 이주 환자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좀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현실입니다. 자, 결론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뼈가 좀 부러지고 말이죠. 뇌출혈이 생기고 인대가 파열되고 또 그래서 수술도 했고 이런 교통사고 피해자만이 피해자가 아니고 대형 교통사고이지만 골절이나 파열은 없지만 온몸이 뭐 골병 비슷하게 피해를 입은 진단 이주 환자가 더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한 거고요. 이렇게 보험회사와 병원으로부터 조금은 소외받아서 마음도 아프고 몸도 많이 아픈 겁니다. 마음은 왜 아픈지 아시죠? 네. 네. 외관상으로는 말이죠. 멀쩡해가지고 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픔이죠. 또 통증을 증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만 느끼는 통증이기 때문에 말이죠. 네. 여기에 마음도 아프고 몸도 더 아프다는 것이지요. 이런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에서 도매금으로 말이죠. 대충 선심 쓰듯이 제시하는 나쁜 합의금으로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어때요, 김 PD님? 많이 다치거나 뭐 적게 다치거나 교통사고 피해자는 똑같은 피해자 아니겠어요? 네. 자, 부러지지 않아서 교통사고 이주 환자가 가벼운 피해자로 취급되는 것은 원칙을 벗어난 행태입니다. 네.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네. 자, 오늘 김 PD님 오늘 통증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은 스트레스 장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약자를 위한 영상이 좀 되지 않겠나요? 뭐 내용은 나쁘지 않았죠. 네. 그 오늘 영상 내용 좋았습니다. 네, 아까 김 PD님이 예를 들어준 박현민 씨, 그런 경우는 진짜 참 고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보니까. 네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국장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